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파이널 모의고사의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켜드리고 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파이널 모의고사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설명하고 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널, 말 그대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죠. 자, 저희가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각 과목당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20문제 시험이 나갑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20문제 중에 60점을 맞으려면 12문제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기출된 문제들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한 14문제에서 15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이론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뭐다? 60점 이상 맞고 합격으로 가자 이건데,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요번 올해 대학을 이제 갓 새내기로 들어온 신입생에게 2018년, 2019년, 2020년 문제를 각각 풀어보게 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체육을 이제 막 전공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비전공자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2018년도 문제는 한 70점 정도? 이게 맞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는데. 뭐 했긴 했겠지만 간략하게. 근데 2019년, 2020년 넘어가면서 점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시험 문제, 즉 여러분들이 명품, 기본 이론 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더 트레이닝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6년간 기출된 이론이 아닌 거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한 5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뭐 올해 시험 기출위원이면 제가 문제를 알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없을 겁니다. 뭐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되듯이 뭐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운 좋게 막 출제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 역시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문, 뭐 스포츠 사회학이든 스포츠 교육학이든 스포츠 윤리든 운동 생리학이든 그 과목에 좀 학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서 나오는 총 50문제인데요. 5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강의 내용이 없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파이팅!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1편 스포츠 사회학 첫 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능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보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해서 지배계층의 이익 또는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활용한다. 더 다지는데 활용한다라는 뜻이겠죠.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사회적 현상에 소홀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통제하는, 그래서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유사한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적절하게 좀 내용들을 배분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스포츠 정치적 속성 및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스포츠의 경쟁은 선의에 의한 순수한 경쟁으로 정치와는 다른 속성이 있다. 아니죠. 기억하시겠지만 스포츠와 정치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유사하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에 유사한 속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스포츠의 제도와 특성으로 코클리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이론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죠. 기술의 정형화를 통한 실용적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코클리가 얘기한 스포츠 경기의 제도화를 통한 규칙의 뭐예요? 첫 번째 표준화, 그 다음에 합리성, 세 번째 정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특성이다. 요거는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에서 보기의 내용과 적합한 것은, 자, 맞는 것을 찾아보래요. 자, 보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굉장히 좋은 거네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4번 사회화 기능이죠. 그래서 사회적 순기능으로 사회화 기능은 스포츠에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배우고 탐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관중들의 난동 사태가 일어나는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잘못된 것 찾으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뭘까요? 답은 4번입니다. 스포츠 경기 시즌 중반 정도가 되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겠다. 앞서 지문 3번을 보시면 스포츠 경기가 점점 더 가열되는 후반전에 들어갈수록 해서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틀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3번을 답이라고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4번이 맞는 것 같으니까. 자, 이런 문제 유형은 답보다는 제가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윤리 이런 과목들은 문제를 이렇게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아까 앞선 뭐 코클리의 내용처럼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내가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뭐 도덕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일반 사회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3번과 4번에 있는 보기 내용처럼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4번이라고 맞추는 분들이 제 예상에는 7, 8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 30% 정도의 분들은 3번을 또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4번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발생할 수 있다. 뭐가? 관중들의 난동 사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의 사회화 기능에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세요. 자, 보통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앞에서 먼저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이론으로 나왔는데 상징적 상호 이론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 주관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자, A는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컵을 보고 A는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이 차 있는 컵인데 B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불행한 거야. 똑같은 인생인데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스포츠 상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변화로만 바르게 나열된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답은 자, 니은, 디귿, 그리고 미음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의 상업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상업화가 뭐예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승리 지상주의, 그리고 상업화, 물질 만능주의, 도구화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맞고요. 자, 틀린 답으로 기역, 리을, 비읍은 오히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면의 욕구 충족과 흥미와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업화로 오히려 아마추어리즘이 강화보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퇴조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심리적 경기 향상 성향 강화보다는 영웅적인 경기 성향의 그런 내용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필요하는 스포츠 사회의 분야는 무엇인가? 그래서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현대사회의 고도화, 과학화가 되어가면서 보다 스포츠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행정적인 거 뭐예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쉬운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또 여러분들에게 선사했냐 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기출 내용들을 쭉 보면.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스포츠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들 내지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2021년 생활스포츠교사 필기시험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스나이더가 주장한 스포츠 사회와 전이 조건을 맞게 나열한 것. 자, 맞는 거 찾으랍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스포츠 참가의 정도, 그 다음에 스포츠 참가의 자발성,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 이렇게 돼 있고요. 리을, 미음, 비읍은 틀린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교재의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스나이더가 이야기한 스포츠 사회의 전이 조건 요것들은 한 번 더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나이더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아셨죠? 자, 10번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이 다른 것은? 자, 다른 거. 자, 쭉 이렇게 보면 답은 3번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2번 아니면 3번이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적 항의의 수단, 그리고 국가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왜 혼동이 오느냐? 국제적 이해관계 구축 및 평화 유지의 수단. 자, 이거는 그래요. 근데 자, 3번은 정쟁을 억제하는 평화 구현 수단. 자, 똑같은 말이죠.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너무 쉬워. 근데 지문에서 보면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2번을 체크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설은 보면 스포츠가 때로는 뭐예요?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올림픽에서 뭐 여러 가지 유혈 사태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올림픽이 뭐 참사를 일으키거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볼 수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촉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자, 보기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 가로를 쳐놓고 거기에 알맞은 단어 내지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한번 볼게요.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구소련의 무슨 침공 사건에 대한 항의로 서방 국가들의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 이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 뭐죠? 암기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답은 헝가리죠. 기억나시죠?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보기는 스포츠와 경제에서 어떤 내용인가? 보기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인구가 점차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그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상업주의 스포츠의 출현이죠. 점점 인구가 점점 어디로 몰려요? 도시로 막 몰리죠. 자, 그리고 교통이 발전되고 통신이 발전되면서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대화 내용에서 시행되는 프로스포츠 제도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철수와 상훈이가 한 대화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철수가 이야기했어요. 상훈아, 난 이번 시즌에 다른 팀으로 가게 됐어. 자, 다른 팀으로 옮기는 건 뭐예요? 트레이드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네요. 야, 상훈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야, 너 없이 나는 누구랑 장난치면서 훈련하냐? 사실 난 다른 팀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이번 시즌은 내공을 쌓으며 묵묵히 훈련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팀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못 가게 됐어. 그건 뭐예요? 보류 조항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셀러리 캡이라든지 보류사항, 뭐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가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맞게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스포츠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맞는 게 뭐냐? 맞는 거 찾는 건데요. 답은 기업과 디귿입니다. 맞는 거. 디귿. 그래서 맞는 걸 한번 살펴보면 제국주의 시대의 스포츠를 통한 동화 정책은 식민지 체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죠. 그렇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는 스포츠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보다 더 기여한 게 사실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니은하고 리을은 아까 내용에서 다르게 제가 기술을 해놨죠. 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에서 상업주의 스포츠 세계화에 관한 내용에서 수입원에 해당하는 것. 자, 요 보기를 보고 이거는 어떤 수익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론은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유사한 이론은 있지만, 자,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보기 내용 볼게요. 상업주의는 수입원의 증대를 위해서, 그렇죠? 상업주의니까 수입을 이제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의 스포츠 산업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어 스포츠 세계를 촉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답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업주의가 보다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면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재방송, 그리고 뭐 프로축구 경기인데 그걸 그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또 게임으로 해서 이제 부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프로야구 게임 같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16번 문제예요. 다음 보기에서 스포츠의 교육적 무슨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보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기를 볼게요. 청소년들의 욕구 불만 및 소외계층의 사회적 긍정적인 역할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 교육의 기능이다. 자, 이거는 뭐 쉽겠죠. 사회 선도하는 기능이겠죠. 청소년들을 이제 욕구 불만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기능, 바로 사회 선도의 효과입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비읍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기능을 바르게 나열한 거예요. 잘못된 점, 문제점, 단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순기능이겠죠. 요거의 차이를, 역기능과 순기능의 차이를 잘 파악해서 짚을 수 있는 능력 필요하겠죠. 1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취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교육 정책과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경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답은 뭐예요? 학원 스포츠입니다.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뭐 클럽,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랄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 스포츠가 아닌 학원 스포츠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게 사실이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스포츠 사회학을 인강을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때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스포츠 사회학 이런 분들은 선택하세요, 이런 분들은 좀 쉽습니다 했던 게 뭐예요? 평소에 내가 꼭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2024년, 사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지금 올해로 연기됐는데, 지금 올해도 연기가 돼서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뭐 무관중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솔직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 파리 올림픽이죠. 그 다음 올림픽. 자, 올림픽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뭐예요? 바로 야구입니다. 야구. 그래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오히려 제외되고 브레이크 댄스,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그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보다 젊은 사람들, 즉 현대인들이 좀 더 니즈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쪽의 그런 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물론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공부를 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좀 이제 큰 차원에서 이렇게 넓은 시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좀 유행에 민감한 부분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대박이겠네요. 그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사회적 기능 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고르래요. 모든 긍정적인 효과.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대기오염과 사회질서 개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사회질서하고 환경오염이 문제가 사회의 부정적인 효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했을 때, 뭐 월드컵을 했을 때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반드시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1번이에요. 자,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4번 신체 소외 문화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체 소외니까 의외로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 중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신체 소외 문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틀렸어? 라고 이렇게 보시면 학원 스포츠에서 신체 소외 문화는 학생 선수의 신체를 성공과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도구로서 하나의 뭐 상품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22번이에요. 다음 중 스포츠 미디어의 기능이 아닌 것은 바로 고도 기능입니다. 뭐예요? 도피 기능이죠. 앞서 얘기한 이 세 개는 맞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도피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맥루안의 한 매체 스포츠 종목을 기억하시죠? 한 매체, 쿨 매체. 그래서 맥루안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한 매체 스포츠 종목을 뭐냐? 바로 골프, 야구, 조종 이런 게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쿨 매체는 뭐예요? 그럼 이 나머지 리을, 미음, 비읍은 쿨 매체겠죠. 뭐 단체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저널리즘의 유형이 틀린 것은 자, 답은 뉴 저널리즘이에요. 여기서 보면 새로운 사실에 보다 입각하여 영어로 이게 뉴자가 새로운 뉴라고 인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뉴 저널리즘은 기존에 있는 일방적인 표현 대신에 마치 소설처럼 좀 새로운 그런 의미의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작가의 표현을 해서 보다 더 실감나게 보다 더 표현력을 더 그럴싸하게 해서 하는 그런 저널리즘을 바로 뉴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2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르래요.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그래서 자, 미디어가 스포츠에 그리고 스포츠가 미디어에 이렇게 각각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기역과 비읍은 뭐예요? 바로 스포츠가 미디어에 제공한 거죠. 스포츠가 뭘 제공했어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스포츠가 스포츠 보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가 미디어에 제공한 것과 미디어가 스포츠에 제공한 것 그것을 혼돈하지 않는 그런 트레이닝도 여러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 첫 번째 파이널 25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뭐 정신없이 풀었는데요. 저도 이게 만약에 쉬웠다 라고 하시면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합격선에 여러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들을 어렵게 이렇게 보고 어려운 시각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야지, 다 알아야지 이런 식의 관점에서의 자격증 공부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학문을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자격증 공부는 합리적으로 내가 그 파트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유연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